중국 기행 오늘은 제13회로 예고해 드린 대로 동방의 아리스토텔레스 순자 이런 제목으로 순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자하면은 머릿속에 딱 고정관념을 박혀 있는 거는 이기주의자, 성악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 실제로는 별명이 내가 이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위치입니까?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이 그리스 대표적인 3대 철학자인데 그 마지막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명한 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의 전 분야를 다 다룬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과학부터 문학, 예술, 이론까지 전 분야를 다 다뤘어요. 철학하면 흔히 자연과학을 떼놓고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 물리학자예요. 거기다가 뭐 온갖 문제, 정치 문제까지 다 다루고 사회 문제 뭐까지 다 다루면서 문학, 예술까지도 다뤘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사는 아리스토텔레스 각주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두고 그걸 가지고 계속 또 각주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철학사가 될 만큼 직대적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아시아에는 그런 게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는 중국에서 이제 순자를 찾는다 말이에요. 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악설 여기만 구애받지 말고 그래서 선택관념 없애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거 대단히 위대한 학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직업 순작하면은 사상가에다 철학자, 정치평론가, 교육가, 사회개혁론자, 자유주의 경제학 창시자 어마어마한 여러 타이틀이 붙습니다. 이게 바로 순자입니다. 이 순자인데 여러분 이제 하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다시 진주전국 시대의 각 학파를 좀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아주 중요한 사상만 내가 간추린 게 없다. 여기서 보면은 색깔이 같은 게 계승자예요. 노자와 장자, 노장 사상 그러죠. 그다음 공자, 그다음 명자, 공맹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노자, 공자, 묵자까지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럼 묵자, 순자, 한비는 노장 사상이나 공자 학파하고는 조금 색채가 다른 걸로 묶으면은 하나가 된다고 같은 색깔을 썼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춘추시대 때 세 사람은 이미 다 했고 전국시대 때 명자는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한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자를 할 건데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시대 순으로 정하면 이제 되는 거고 사상이 나타난 걸 보면은 노자, 공자, 묵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순자 이 사람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자, 이런데 이 순자는 이제 흔히 동방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그래 불러요. 중국의 철학사에는 유학학파의 대표 인물이 바로 순자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대성했다는 뜻입니다. 백가쟁명의 백가 띠 가는 거는 의입니다. 중국말로 띠로 이러는데 백가쟁명의 집대성자다. 춘추전국시대 때의 많은 이론들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책을 많이 쓴 건 아니에요. 한 권밖에 없어요. 순자는. 한 권인데 조금 두꺼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전집이 이만하거든요. 엄청 너무 많아요. 몇십 권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요약을 했지만은 제자백가들이 주장했던 게 다 이 책분에 들어있다. 다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런 자원을 벗어나라. 오늘 이 순간부터. 분영시대라는 것은 봉건주의 영토, 영방, 그 여러 나라가 나눠지었을 때 그걸 가지고 분영시대를 합니다. 분영시대의
천하 통일 주창자. 중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역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로 많이 나누어졌었죠. 그 제일 먼저 한 나라로 통일해야 된다 주장한 게 순자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정치학자.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게 나오는데 그 준정 시대 마지막에 이제 얘기 우리 하게 됩니다. 그 진나라가 진시황이 나와서 육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육국을 통일했는데 이미 순자가 언젠가는 한 나라로 통일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딱 진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빨리 온 천하가 조용하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려면은 나라를 뭉쳐야 된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역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일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천주전국 시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진이 통일한 뒤에 약간 혼란객이 있다가 한제국이 서고 이러면 이제 중국 역사가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이야기고 자 이제 이 순자묘입니다. 이 순자묘는 산동성에 임치시 이 임치를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건 간체자고 이 뒤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원래 한문입니다. 임치 이렇게 쓰거든요. 임치시 이 난자는 난초 난자입니다. 난초 난자를 지금 중국에 가면 이렇게 써요.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씩 배워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은 식당 이름 보면 딱 읽을 줄 알아요. 란 발음도 똑같아요. 란입니다. 란능현 현 란능진 이게 행정구역 도시죠. 현진 동남 1공리 하는 건 공리가 뭐라 그랬어요? 킬로미터를 중국 사람들은 킬로미터 이렇게 안 하고 공리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1km.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자묘거든. 순자묘입니다. 자, 이게 원래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조나라에서 태어나요. 조나라. 정우시대 때 조나라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순자책이 금서가 돼가지고 그냥 한참 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별 존재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재발굴해서 재평가가 된 거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여러 기록에 남아있는 걸 종합하면은 15살 때 제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제나라는 내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제나라의 그 지금 영토가 어디를 그랬어요? 산동성.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제나라. 산동성. 그 특정은 산동성이거든. 그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 가니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소금이 많다 그랬죠. 소금이 많고 산이 깊어서 광산도 많고 그래서 제나라가 굉장히 풍성한 국가였다. 그래서 공자도 정치적인 망명을 갈 때 부자 나라인 제나라로 갔다. 그 얘기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한때 공자도 젊은 시절에 제나라를 망명한 적이 있다. 그간 세월이 흘러서 전설 소그 강태공 이거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이제 전설이 됐죠. 하도 유명해서. 강태공이 세웠던 나라가 제나라거든요. 여러분도 제나라 가면은 강태공의 나라. 그걸 상당히 유식한 겁니다. 숲을 쓸 때도 강태공이 세웠던 제나라의 산동성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 근데 이게 이제 강태공이니까 계속 이제 당시 집안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뒤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력은 썩어요. 모든 권력은 다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권력은. 썩으니까 뭐가 나요? 왕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그 자리를 뺐죠. 그 뺏은 게 뭐냐? 전시입니다. 전시. 이 전시가 나와요. 전시가 나와가지고 강씨 지배에서 전시 지배로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기원전 386년입니다. 이 역성혁명이죠. 성이 다른 혁명, 성을 바꾸는 혁명, 그 역성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됐다야. 무력 이렇게 권력 잡았으니까 백성들에게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저거는 싸움꾼이다. 사람 잘 죽인다. 이 쿠데타 특징이야. 군인들 정치. 독재 정치 특징이야. 그러면은 백성들이 민심을 얻고자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나 해야 되거든. 나도 유식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학자를 우대해야 돼요. 5.16 뒤에도 그 박정희 정권이 학자들을 얼마나 우대한 줄 압니까? 그 당시 5.16 뒤에 박정희가 그나마도 뭐 경제정신이 잘 쓴 거는 그 당시의 진보적인 학자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았어요. 새마을 운동이 뭐고 다 그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야. 경제개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장면 정권 때 만들어놨던 걸 다시 살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전시가 그랬습니다. 제 나라 이 전시가 지배하던 제 나라를 앞에 강씨 지배하던 제 나라를 구별해서 전제 이래 말하면 전시 지배 굳었다 이후 제 나라다. 이래서 이때 그 실덕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제 나라 위왕 이거 중요한 인물입니다. 위왕. 이 위왕이 만든 기관이 뭐냐? 자기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카데미를 만든 겁니다. 아카데미. 그게 뭐냐? 고등학술원이에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고등학술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술원이죠. 우리나라 학술원 있잖아요. 그거야. 그 학술원 이름이 뭐냐면은 직하학궁이에요. 직하학궁. 이런 거거든. 이 위왕이 여러 현신들을,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시켜서 항상 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 학자 말 안 들으면 나라 꼴 안 돼요. 어떤 지도자나 그건 역사의 철칙입니다. 그 대통령이 지멋대로 하는 게 절대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정치가들 머릿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바로 이 위안입니다. 이게 제 나라를 이미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전국시대 때 되면은 제 나라가 강대국하고 상대할 정도가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것도 오래 안 가요. 또 나쁜 놈이 나와서 망쳐먹는 거예요. 결국 누가 잘해놔도, 그 사람이 잘해놔도 망친 놈이 나와서 꼭 망쳐먹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위왕 때가 어떨 때냐 하면 여러분들, 이건 내가 전에 손빈 기억나죠? 손빈이 뭡니까? 말이 지어는 장군이죠. 전략가. 이게 손빈이 나왔던 게 바로 위왕 때입니다. 손빈이 방년은 위나라 방년이거든. 손빈은 이제 제 나라의 전략가고. 근데 그 손빈과 제 나라가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귀곡자. 기억나죠? 전에 했던 거 모르면 지금이라도 기억하세요. 귀곡자. 같은 동기동창이야.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방년이 위나라에 이제 높은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그 같이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더 머리 좋은 게 손빈이야. 그러니까 방년이 불안한 거예요. 손빈이 살아있으면 나는 이 천하를 통일 못하는데 손빈 저 새끼 어떻게 활동 못하게 죽여야 된다. 이래서 이 방년이 손빈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나라로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는 초청하니까 동기동창이니까 갔단 말이에요. 친구니까. 가니까 감투를 안 주고 감방에 집어넣어 버려요. 반역자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다리도 자르고 여기다가 막 얼굴에다가 막 그냥 상처를 내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이 빈자가 손자는 성씨고 빈자가 다리 저는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손빈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탈출해서 제 나라 외교관을 통해서 제 나라로 망명해버려요. 제 나라로 가서 방연 원수를 갚아요. 어떻게 갚았습니까? 전략 전술 잘 해가지고 마릉이라는 계곡에 방연 군대를 싹 끌어 들어가지고는 나무를 딱 빼가지고 밤에 방연 여기서 죽다. 기억나죠? 거기서 딱 방연이 보고는 아차 내가 손변한테 속았구나.
그러고는 방연이 거기서 죽어요. 방연의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내가 기어이 이 새끼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마는구나. 완전히 속은 거죠. 함정에 묻혀가지고. 바로 그것도 이 위왕 때입니다. 이 위왕이 만든 게 직화학궁이라는 세계 역사의 첫 학술원입니다. 서양에도 없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원래 이 옛날에 조그마한 나라에 좋은 나라 출신이었다 그랬죠, 내가. 그 순자가. 그 조나라의 수도가 옛날에 한단이었어요. 한단. 한단이었거든. 그게 이제 지금은 순자 기념관이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직화학궁에 대해서는 뭐냐? 직문 부근에 있었다고 그냥 위치를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위치가 거기니까 직문 해가지고 딱 붙여버린 겁니다. 붙였는데 제 나라의 수도 임치, 지금 산동성, 이 치박시, 임치구, 전국시대 제자백과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당을 하나, 이 위왕이 그래서 학당 하나 지어놓고는 개인이 아니라 국립이야. 다 공짜로 먹여주고 마음대로 연구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주장. 어떤 주장을 해도 다 완전히 학문 연구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해줬어요. 마음대로 주장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학당에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총 책임자 비슷한, 지금식으로 말하면 학습 원장 비슷한 걸 죄주라 그래요. 죄주. 여러분, 요거요. 이 한자를 제대로 읽으면 대단히 유식한 겁니다. 다 제주죠, 제주. 근데 왜 이걸 죄라 하는지 꼭 죄주라 그래요. 죄주 딱 읽으면 여러분들은 한문 한 사람도 놀라요. 웬만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죄주. 그 학습 원장 지금 맡은 거예요. 명예직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고. 자유롭게 백과쟁명. 150년 동안 1,000여 학자들이 거쳐가요.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거기에서 순자가 3번이나 죄주를 했거든. 왔다가 딴 나라 어디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 와 또 하고. 그러니까 순자가 학식이 얼마나 높았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데서 총책임자가 됐으니까. 이 죄주라는 말이 이제 제사 지낸 저자 넣은 거는 그 이제 무슨 제를 올릴 때 제사의 상지 노릇,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술잔 올리고 절하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정학자들은 상대부 거의 장차관급 대우를 받았고, 그 중에는 순우원, 맹가, 전병, 신도, 환연, 순경, 이게 순자입니다. 순자. 그러니까 총책임자죠. 누구도 그냥 순자를 우두머리로 모신데 이런 이견이 없어요. 노중년, 추연 이런 사람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이사, 이건 나중에 합니다. 한비는 다음 주에 강의하고, 이사와 한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게 돼요. 구론도 우리가 곧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유세했거나 수학했고, 이 덕분에 진나라와 어깨를 다투는 2대 강국이 됩니다. 진나라가. 이 학술은 때문에 후대로 내려가면서 실정해서 진나라에 멸망당함으로써 정우시대 종말고예요. 진의 천하통일시대. 진나라가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거든요. 기원후 221년. 이게 지금 이제 잘 고증을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자기 나라 역사 찾느라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요. 딱 요 약도입니다. 직화학궁 옛날 도표나 기록 보고 그 면적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죠. 직화학궁. 자, 직화학궁 발굴.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충 넘어가면은 이 한지가 2017년에 이 제주는 우리나라 제주 아닙니다. 중국의 제주시 고고학부 고고학팀을 구성해서 직화학궁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시작해서 완전히 확답을 얻어서
유적지를 확정했다. 여기라고 추정한 게 아니라 확정한 것이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순자로 돌아옵니다. 순자가 제나라가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상호흡이 발전한 데다 특히 소금 생산, 아까 얘기했죠? 당시 기축통화가 소금일 정도였습니다. 기축통화가. 그 정도로 셀러리 가는 게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리 가는 게 소금에서 나왔거든. 로마에서 봉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응? 한때는.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상호흡이 발달하면 과학적 사고가 이래요. 장사꾼들은 뭡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신 따위 안 믿어. 물론 장사 잘해달라고 제사 지내지만은 농민들이 믿는 신하고 장사꾼들이 믿는 신은 달라요. 딱 상공업자들과 농업 위주로 하는 그 농민들과 상공업자들의 그 의식의 차이를 알겠죠. 이렇답니다. 이거 상식이야. 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요, 지역에 따라 얼마나 민도가 다릅니까? 경상도, 전라도 얼마나 달라요. 과학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제 나라에서는. 이래서 미신이 배격당해요. 아니, 미신 믿지도 않아.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어요, 제 나라에서는. 이런 데서 이제 순자가 크거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하니까 역사 공부 다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늘만 바라보며 천명을 중시하다가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나라를 본받아가지고 그 뒤에 다 나라들이 섰다 망하고 이게 바로 순시정국 시대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순자는 에이 다 틀렸다. 노력하면은 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사람 누구나 노력하면 다 부자 된다. 평사상. 이게 이제 순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지평. 다들 그냥 잘 살 수 있는 인간 각자가 생업으로 평등하게 사는 거. 이게 가장 평화롭고 옳은 세상이다. 이게 순자 생각이에요. 제 나라에서 잠시 자기 모국 조나라로 갑니다. 자기 모국에 갔다가 다시 제 나라로 가서 또 죄질 지내다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일로 제 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이게 순자의 생애에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위에는 몰라요. 자, 어쨌거나 당시 학술원의 최고 실력 있는 학자였다. 순자가. 제 나라. 일단 그건 확실하죠. 그 나라는 왔다 갔다 했고 관리, 정치에 관심 없이 오직 학문만 했다. 공자하고는 달라요. 공자는 자기가 벼슬 구하러 다녔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랬는데 초나라에 갔을 때 명정치가였던 춘신군,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춘신군 같은 재벌들의 후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춘신군은 초나라에 있었거든. 이 사람 뭘로 유명하냐면은 식객을 3,000명, 자기 집에서 3,000명을 먹여 살려.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애먹죠. 여러분, 하나도 지금 길을 가면 돈이 있어도 안 자잖아요. 3,000명이면 그 밥에 되는 그 일꾼이 얼마나 썼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걸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연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자기가 왕에게 추천해. 이 사람 감초 하나 주라고. 이게 바로 제자백가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돈 많으면요, 만년에 재주 있는 가난한 애 될 때가 키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금 주는 게. 응? 그 자금 주기 싫으면 한국 사문에 글 잘 쓴 사람한테 창작 기금 주마줘야 돼요. 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진나라를 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통일의 초석을 만든 장사꾼이 바로 여부리라는 장사꾼입니다. 이것도 춘신군하고 똑같아요. 춘신군 흉내 내가지고 온갖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예시춘추야. 예시춘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귀족들의 기여로 학문은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게 통일중국을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인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르네상스가 뭡니까? 메디시가 재력이 르네상스 만들었다. 이태리에서.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서도.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자, 초나라에서 순자가 오랫동안 머물러요. 초나라에서. 자기 모국인 조나라에 잠깐 갔다 와보니까 초나라에 오래 머물렀거든. 머물렀는데 왜 머물렀느냐 하면은 이 추신군이 근데 그 지식인들 하도 많이 대하니까 어떤 게 쓸만한 인물하는 판별한 눈이 있단 말이에요. 추신군은. 그러니까 이 추신군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순자가. 그래서 순자에게 란능, 란능이라는 지역의 현령, 현령 감투를 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군수인데 거기 현이라는 건 우리나라 군 몇 개를 합치는 만큼 크거든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것만 해도 평생 먹고 사. 현령직을 주니까 거기서 순자가 학당을 해요. 학당. 학당 제자를 가르치는 이때 이 순자의 제자의 한비자, 다음 시간에 합니다. 한비자는. 그리고 진나라가 미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따진 이사, 조금 앞서 했죠. 직하학궁에 있었죠. 여기서도 학당에서도 와서 순자한테 배웠다. 순신군이 한 배신자에게 암살당하자 순자도 자기 빽이 없어진 거예요. 빽이 없어지고 현령자리 쫓겨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여기 오랫동안 전이 있었다. 왜? 미련이 있었어요. 그 진시황 통일 후에도 살았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순자는 잠시 진나라에 또 가서 머물렀기에 그 지역, 이 산서성, 인분이란 데입니다. 인분. 어? 런, 펀이가 중국말로 펀으로 해요. 안택현, 모택자입니다. 모택자. 안택현, 황산. 여기 순자 조상이 옛나라에 가서 머물렀던 지역에 그리고 순자가 잠깐 있었다고 거기에 이제 이걸 세워놨습니다. 순자 조상. 세워놓은 이게 바로 한때는 있었다. 진나라에도 와 있었다. 그런 표시죠. 와, 그러면은 이 순자가 뭘 해서 그렇게 유명하나? 왜 그렇게 어? 동방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호칭을 받았을까? 지금부터 이제 이론입니다. 순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늘과 사람을 분명히 한다. 명, 우, 천, 인, 지분. 천은 천의 역할이 있고 인은 인의 역할이 딱 달라. 그래서 다르다는 뜻은 뭡니까? 하늘은 하늘 일밖에 안 하고 사람은 사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늘을 다스릴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듯이 하늘도 사람 다스릴 수 없다는 게 근데 기본 사상이에요. 그전에 뭐였어요? 모든 중국의 천재들이 다 하늘이 인간 세상 다스린다고 봤거든. 웃기지 마라. 하늘은 하늘 지대로 돌아가고 사람 세상 사람 사람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게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사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폭탄 선행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이름만 건 여러분들 깊은 뜻은 모르는 겁니다. 천도, 하늘을 도죠. 여보세요. 천행, 천도. 천도는 일정 불변하다. 천행 유상이야. 하늘 지길 딱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순 임금 가만 요가 나와가지고 불이 요존 요가 요가 나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걸망 걸 독재자잖아요. 독재자거든. 그러면은 독재자 걸이 나오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뭐 성군이 나오나 독재자 나쁜 놈이 나오나 하늘은 하늘대로 그대로 다 흘러가는 거야. 뭐 여순이나
걸주 독재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지상에서 분탕질을 해도 하늘이 변한 게 있습니까? 하늘 그대로예요. 진리 아닙니까? 만고의 진리야. 그렇죠? 그러면 뭐 하늘이 요선 냈나? 하늘이 요임금을 냈습니까? 하늘이 히틀러 나폴레옹 냈습니까? 하늘이 안 냈어. 인간이 낳은 새끼야. 인간 새끼야. 근데 그걸 하늘이 막았나? 못 막았어요. 하늘, 사람이야.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이 순자의 기본 철학이 여기서 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알면은 이 뒤에 건 뭐 이 얘기 안 들어도 아, 순자가 요래 했겠구나. 유추가 다 되죠. 그럼 봐요. 치도로 대응하면 길하고 난도, 그럼 정치를 잘하면은 온 세상은 좋고 난도, 정치를 개떡같이 하면은 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몫이야. 요게 귀신도 그들에게 흉을 끼칠 수 없어. 정치 잘하는데 이 새끼 정치 못하게 하자 하고 방에 넣는 거는 하늘도 귀신도 안 된다 이거야. 정치 잘하면 잘하는 거야. 못하면 못하는 거야. 하늘도 아주 정치 잘한다. 그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일리가 있습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는 걸 이제 증명을 합니다. 말은 그래 해놓고 그럼 네가 증명해봐라. 그렇죠?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별이 떨어지거나 별성자, 성대, 이건 대열이라는 대자입니다. 물이 대자, 대열. 별의 대열이 추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나무가 울어. 봐요. 별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울면 사람들은 막 공포에 떨고 수근거려. 무슨 나라에 무슨 변개가 난무하다. 지진 일어나니까 또 뭐라 그러고 태풍 불면 또 뭐라 그러고 장만하면 또 세상 뒤바뀌는 뭐하다 천지개벽 한 바에다 하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나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찌됐냐 세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묻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내가 말하건대 아무것도 아니야. 무하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천지의 변이야. 하늘과 땅이 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의 화야. 천지가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천지 음양의 변화 현상으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냥. 그 일이야. 그 이제 그렇죠. 그냥 이제 드물 한자입니다. 한지자. 괴하게 여긴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왜지? 두려워하는 것은 천만에 그러지 말아라. 무릇 일월이 일식을 일으킨다든가, 바람이 불시에 불어가지고, 봐요. 일식이나 월식, 때 아닌 폭풍우, 생각지도 않는데 나타나는 별, 이런 것은 어느 세상이고 항상 있는 일이야. 하늘에서 그냥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을 위대하다고 여겨서 그 하늘을 사모하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물질을 축적해서 그것을 자신이 이용해서 절에 나가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훌륭한가? 하늘에 순종하며 그 하늘을 찬송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물질을 처리하여 이용해 나가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훌륭한가? 어때요? 하늘에 이렇게 막 제사 지내고 뭐 하면서 그리고 정작 자기 농사는 자기가 다 지어. 그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제 선자가 보니까 웃기는 거야. 지가 일 다 해가 지어놓고 그냥 맨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독교하고 관계없으니까 기독교인들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래, 순자의 말에 하면. 그게 이제 주나라 때부터 계속 내려온 당시 중국어 지식인들의 풍조였고, 통치자들 풍조였거든. 맨날 제사 쫙 차려놓고 뭐, 피아노만 기우제 지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자가 볼 땐 진짜 웃긴. 그렇죠. 그래서, 지가 일어나고 지가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래서 목자는, 근데 이게 이제 순자가 위대한 게 뭐냐면, 목자도 하늘을 부정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목자 기억나죠? 하늘을 부정했는데, 부정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걸 지키도록 하는, 인간의 도를 지키게 하는 위험물이 없어져 버려요. 하늘이 없으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신론자예요. 지옥도 없어, 천국도 없어. 사람들이, 아, 그럼 도덕적 해서라 잘 살아야겠네. 사람 때려 죽여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거죠. 이래가지고 만든 게 목자는 귀신이거든. 순자는 귀신도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래도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귀신조차도 순자는 에이, 목자 너도 틀렸다. 그래 봐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신론자가 착합니까? 종교에 있는 사람이 착합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종교에 있어도 개떡 같은 새끼들이 많고 무신론자들도 착한 사람이 많고 물론 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 많고 무신론 중에도 개떡 같은 새끼가 많고 다 있죠. 그러나 믿는다고 착해진다는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통계학적으로 내면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자는 그걸 아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종교라는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천지 만물을 다 맡았던 샤머니즘 시대니까. 보니까 이제 아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아비규환이 된다. 나만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 짓이나 다 범죄 다 저지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순자가 택한 게 뭐냐면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은 내면을 중요시하고 덕을 강조하는 주간파 이게 명자입니다. 명자 주장보다도 인간의 행위를 중시해요. 명자는 좀 형식적이었거든. 그보다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를 강조해요. 객관파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공자 좌파, 공자 우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주간파는 명자고 객관파는 이제 공자학파 중에서 또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자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객관파. 이게 뭐냐면은 명자는 그걸 그냥 내면의 덕만 중요시했는데 아무리 내면으로 덕이 많아도 행동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 당신 참 존경한다. 말로만 그렇게 씹어버리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뭐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완전 그러니까 순자는 뭘 보냐? 명자 너 니들이 그래 하면 안 되고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 뭘로 나타났냐? 그걸 명자가 예를 중요시했죠. 예를 강조하는 객관파를 따랐다. 이래서 목자가는 공자의 예를 명예를 비판했거든. 왜? 목자는 뭐 허례허식이라고 제사 지내는데 뭐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걸 좀 허례허식이고 돈은 가난한 사람이 왜 조상 제사 지내는데 돈 그래 많이 들여야 이렇게 했거든. 그게 목자인데 순자는 왕실 세도가 관한 상제나 각종 의례는 예로 보지 않아 이거. 사치로 봐. 인간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행하는 행동 규범이 바로 예다. 말하자면 목자가 비판하는 그 예는 진정한 예가 아니고 인간의 행동 규범 이 자체가 공자가 말하는 예의 참뜻이다. 이래서 순자는 공자를 받아들여요. 이래서 순자는 이렇게 위험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에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학자들은 순자를 공자의 학파로 넣기도 해요. 그 딱 차이가 나죠. 왜? 공자가 말한 예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순자가 보는 예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예. 하늘도 귀신도 믿지 않는 처지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규범을 예다. 아, 이게요. 참 이게 마음에 들어요. 실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예,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선물 드린다. 여러분, 엄마 나 사랑하지만 이번엔 가지도 못하고 선물도 못했어. 그건 말뿐이야. 행동 안 하는 거야. 그건 공자 주관파야. 죽은 뒤에 제사 잘 지낼게. 죽은 뒤에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알게 뭐예요. 그게 아니야. 선자가 말하는 예는 뭐냐? 선자가 말하는 공자의 예는 살아있을 때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러지 않아요? 예를 친한 친구들 해놓고 돈도 안 빌려주고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안 사주면서 지나서 가면 돼요?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순자가 말하는 유명한 성악설이 나옵니다. 성악편,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여러분 다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이기주의가 다 있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있거든. 그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하면 뭐냐? 구체적인 교정이에요. 그게 뭐냐? 인이 결과야. 인지 성악, 기선, 착해지는 것은 위. 이 위자는 옆에 사람인 변이 없는 지금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위자 두 개 구별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다는 뜻이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 근데 교육과 예의와 윤리 이걸 가르쳐가지고 다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맞지 않아요? 맞죠? 대저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성취한 자연적인 것으로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본성도 그래요. 본성은 태어난 그대로 그냥 악해. 근데 이걸 고치려면 뭐 되냐? 고치는 게 예의야. 그게 예의야. 예의란 성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이 배워서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될 수 없고 노력해서 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갖춰지는 것을 이게 본성이야. 배워서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에 있어서 이것을 인위입니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구별이다. 그 이제 성, 본성이 위, 인간이 교육과 노력으로 익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다. 뭐, 그야말로 그냥 왕복의 진리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성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줍니다. 눈이 부, 약. 이 약자는 같은 예자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약하는 거 같은 예자, 지금 같은 예자입니다. 똑같다. 뭐가 같으냐? 무릇, 부, 앱이 부가 아니고 무릇. 눈은 좋은 거, 아름다운 것, 색깔을,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것이 하고 똑같은 거다. 눈은. 이게 눈이 아름다운 빛을 좋아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고, 입이 좋은 맛을 좋아하고, 마음이 이익을 좋아하고, 육체가 안일함을 좋아하고, 이것은 성정에 근거하는 거야. 인간의 본능이고, 이대로 따르면은 그것은 인간의 악이야. 이러니까 성악설이죠. 근데 직감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노력한 뒤에 그것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걸 없애는 거. 그게 인이야. 이게 예야. 직감적으로 능이 그렇게 되지 않는 반드시 장차 노력한 뒤에 그렇게 되는 것을 인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성과 인위가 생겨나는 소위 이것이 같지 않는 증거야. 그러므로 성인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작위, 인위를 일으켜서 예를 만드는 거야.
그 예의 바탕에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 제도,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게 순자가 본 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맞죠? 사실 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치 방법도 나와요. 이어서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위기, 생, 예의, 예의에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생이 제도, 예의에서 법제도가 나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예의에서 예의, 윤리, 도덕의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런데 무릇 보험을 통해서 그리고 온천하 어디서나의 이른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합당하고 해병적인 즉 정리, 치, 정,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하고 평화롭고 다스리기 좋은 것 이렇게 된 상태를 최고 선으로 친다. 이런 상태를. 선의 반대 개념은 악을 얻은 거냐. 편벽대에서 험악하고 도리에 어긋나고 난폭한 거. 그러니까 편협하고 험악하고 폐륜적이고 난폭한 거. 이것은 악이다. 그래서 선, 악 이렇게 나누는데 인간은 본성에 두면은 악해지고 예를 지키고 교육을 받으면은 선해진다. 이런. 그래서 온천하가 잘 다스려져서 화평하게 잘 살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착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악해져. 그러면은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시켜도 온 사회가 다 도둑놈 세상이야. 그 사회가 나빠. 그럼 악해져요. 가정교육이 사회 분위기를 못 이겨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겁니다. 화성기위라는 거.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는 개념으로 첫 번째 해결책은 인간이 그 본능의 욕망을 적당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 그렇죠? 배고프면 누구나 도둑이 돼. 훔쳐서라도 먹어야 돼. 가르침보다 저희란 것은 쌀과 반찬이라. 이게 순자 말이에요. 순자 주장이에요. 배가 불러야 예의도 지킨다. 건강한도 식구경. 그걸 실현하려면 인간이 누구나 노동해야 돼. 노동하는데 다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돼. 모든 직업은 평등해. 저마다 직분 가지려면 분업 체제를 갖춰야 돼. 이미 자본주의 논리 다 말한 거예요. 그러려면 농업뿐이 아니라 공업이나 광업 또 중요해. 또 만들어진 제품이나 곡식을 공급하려면은 장사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통치자들이 농업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상공을 한계급 농민보다 낮은 걸로 봤잖아요. 순자가 볼 때는 그건 엉터리야. 정치가 안 돼, 그런 말은. 온 나라가 부강할 수 없어. 이런 말은. 지나친 욕망과 사치는 통제한다. 이게 이제 순자의 논리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가 원활히 잘 돌아가려면 정치 체제와 제도가 자유롭고 부정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순자가 주장하는 태평성대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 이론이. 정치 철학은 망고의 진리예요. 서양에도 이렇게 짧은 글로 딱 요약한 명이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별명을 들만한 거죠. 특히 중국 같은 넓은 대천지에서는 여러 나라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도 세금 내거든. 관세도 철폐하고 왕래도 자유롭게 하려면 한 나라로 통일돼야 한다.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중국 천하 전체를 한 나라로 통일하는 이게 순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평화 달성의 기본 조건. 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게 기본 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배불리 먹여주는 것만으로 천하는 태평하지 못하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더 화롭고 싶고 더 엔조이 하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죠. 옷도 이쁘게 입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과 수양과 제도로 인간의 특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다. 공자가 말한 예. 예라는 것은 법의 큰 부분이에요. 법치 대분의 큰 부분이에요. 예라는. 인류 기강이에요. 기강.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기강. 이게 바로 예야. 그리고 예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예치란 예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방법인데 사회가 먼저 통치자들, 지배자들이 먼저 예로 다스리고 예로 안 되면은 그때서야 법으로 다스려요. 사마천하마 이런 게 나와요. 처음에는 법 없이 다스리는 거. 그게 가장 잘 다스리는 거. 법대로 하자. 벌써 삐걱거리는 거야. 뭐 잘못된 거예요. 상식이 우선이야. 그 청춘의감이라는 권학편에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준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나 노마 느린 말이라도 얘를 달리면 천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노마 같은 못난 사람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각자 그 다른 능력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못난 사람 못 살게 하는 건 그건 인간 세상 아니다. 이게 기본 철학이야. 숫자 기본 철학이에요. 자, 그럼 이걸 총괄하려면 이런 식의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국가 제도로 말입니다. 경제가 군주 기본이야. 무조건 백성 먹여 살려야 돼. 그러려면 조세는 공정해야 돼. 자유무역이 기본이야. 장사도 기본이야. 강물과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들고 산림이 무성하면 새와 짐승이 모여든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면 저절로 백성이 모여들어.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산하 출산 장려하지 말고 애 그대로 백성들이 저절로 애를 많이 낳게 돼. 덕이 없으면 귀하게 삼지 않고 덕이 없으면 그냥 감춰주면 안 돼. 어떤 감춰도 안 줘야 돼. 덕 없는 사람. 예 없는 사람. 예와 덕. 능이 없으면 관리로 등용하지 말아야 돼. 문학적 백으로 안 돼. 공이 없으면 상 주지 말아야 돼. 그 대신에 죄 없으면 벌도 안 줘야 돼.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자기 욕한다고 잡아넣는 거. 천만의 말이야. 진짜 정치론 아니야. 이런 그 국가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태평성대를 부과하려면 왕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잘 주는 왕도로 행하는 게 당연하거든. 법률 동원 안 하고 사람들 잡아가지고 재판하고 구속시키고 그 다음 짓 안 하고 죄를 안 지어도 살도록 다 자기네에게 맞게끔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게 왕도예요. 올바른 정치하는 게 왕도거든.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말하자면 이래 안 돼. 부득이 하면은 패도 또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아무나 가져도 못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순자가 여기서 인정하는 패도라는 건 어떤 패도냐면 이렇게 덕으로 예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법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거나 돈이라는 힘을 빌리거나 권세라는 힘을 빌리거나 폭력이라는 주먹을 빌리거나 그런 걸로 평화로운 사회를 어지럽혀.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어지럽혀. 함부로 윤리 도덕 규범을 깨버려. 그래서 그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 그럴 때는 패도 집어넣어도 된다. 집어넣어가 벌 줘도 된다. 이게 순자 생각이에요.
무조건 패들을 비판했던 공자나 명자. 이거 안 돼요. 나쁜 놈 잡아넣어야 돼. 왕권은 자연스러운 인정이고. 그러나 왕을 향하여 가장 무서운 교훈. 이래 되려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오래 들었죠. 그런데 왕제편에 나옵니다. 이래 말합니다. 제 너는 말에 의하면은 문자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은 배다. 서인, 백성, 대중은 물이다. 물은 배를 실을 째자 띄우기도 하지만은 물은 배를 엎을 복자 제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물의 흐름에 따라서 군자가 자기 배를 띄워야지 물은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군자가 물을 거꾸로 혹은 바위 하나를 딱 놓고 파도치를 만들면은 그 배는 뒤집어집니다. 덕과 예에 의한 통치 이게 기본이다. 이래서 자 이렇게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악설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나는 악하다. 이 악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착하게 만드느냐. 그러려면 나부터 착해져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성악설이 나온 것이 바로 신자학설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자의 예를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전부 다. 사사까지 무서운 말이에요. 난 하도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그걸 만들려면은 그냥 통치자를 위해서 냉철하고 가혹한 강력한 경고, 교훈을 준 것이 바로 선자의 성악설이다. 이러면 이제 성악설의 그 숨은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성악설로만 알고 있는 선자의 세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자의 제자였던 한비자, 제왕학, 왕을 만드는 왕자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교재의 하나였던 한비자를 공부하게 됩니다.